네,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한 2주 만에 뵙는데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 현재 그 컨설팅 회사 면접 준비를 하려 조금 늦어졌어요. 현재 아직 1차 면접 중에 있고, 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대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되게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니 젠지니어님 왜 그 좋은 직장을 안정적인 대기업을 버리고 왜 중소 그 외자기 기업으로 전직을 하셨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우선 이제 저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은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이제 일본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도시바라는 곳에 취직을 해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외자기 기업을 전직을 했는데 그 외자기 기업이 사장을 포함해서 저랑 그 다음 영업직 직원 1명에서 총 직원 수 3명인 아주 그냥 스타트업 중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정말 엄청 좋은 조건에 이직을 한 걸 줄 아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처음 이직이고 또 연봉 협상에 대해서 잘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대기업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조건으로 이직을 했어요. 조건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토시바에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잔업하는 만큼 수당도 들어오고 또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승진도 되고 1년 지나면은 일본 기업은 대부분 이제 승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이제 승급이 조금씩 되면서 그 기본금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래서 1년차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2년차, 3년차 되니까는 꽤 많은 금액으로 늘어나게 되고 제가 이제 퇴직했던 날에 이제 그 퇴직을 하면은 그때 그 연도에 받은 그 원천 징수 그 세금을 떼기 위한 그 원천 징수 그 원본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반년 한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총 소득이 3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되면은 68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토시바 남아 있었으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1년에 550만 원, 그것도 심지어 보너스 포함해서 기본급 500에 보너스 50 해서 550만 원이라는 그 완전 연봉에 심지어 이거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에 제가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전직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이외에는 안 불어나냐? 엄청 불안해요. 그 대기업 다닐 때는 이제 정사원, 세샤인으로 고용을 돼서 내가 이제 정말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해서 3년 이상 회사를 쉬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 정년까지 내 그 고용이 보장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저 이제 1년 동안 매번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계약직이에요. 저 계약사원이에요. 정사원이 아니라 계약사원으로 계약이 돼서 언제 내가 잘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계약 갱신이 이제 올해 7월이에요. 올해 7월이니까 7월 전까지 연봉 협상하고 1년 재계약을 해야 돼요. 재계약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떠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못하고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직을 왜 했나, 전직을 왜 했나 싶기도 해요. 자,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왜 이 전직이란 선택을 했느냐? 우선 제가 그 대기업에 다닐 때는 안 불안했냐? 라고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대기업 다닐 때도 항상 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성격이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회사에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다 보면은 점점 못 쓰는 인재, 내가 나이 40이 돼서도 승진 못해서 평생 남의 일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 일본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이직 전직 업계에서 일본은 그 전직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구조예요. 회사 그 시스템이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그 한 회사에 들어가서 오래 일하는 게 약간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 구조도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보통 이제 일본에서 이직하거나 전직했을 때 업계에서 첫 전직을 할 때 그 한계 연령을 30살 전후로 봐요. 그러니까 30살이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대졸이면은 8년 이상, 대학원 졸업이면은 6년 이상의 경력직이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한 기업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전직을 해서도 적응을 못해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한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6년, 8년 경력으로 이직을 할 시에 그 대기업에서 6년, 8년 있으면 연봉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조건으로 가기도 힘들고요. 물론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이용을 해서 그 경력을 높이는, 약간 그 좀 이제 자기의 그 경력과 커리어를 이용을 해서 높이는, 연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협상을 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비슷한 조건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네거티브한 이유는 회사가 싫거나 아니면 일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해서 안 맞아서. 또 이제 포지티브한 이유로는 내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제 연봉을 업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뭘 선택을 했냐면, 저는 이제 내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도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갔고, 작은 회사라서 출장 가서도 내 돈 주고 내 밥 내 돈 주고 내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저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컬처 쇼크예요. 대기업에서는 출장을 가면은 하루 내가 출장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더라도 그 당일치기 출장 수당을 줘서 그 출장 수당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장은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을 포함한 식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사실 내 커리어의 형성을 위해서 저는 선택한 회사라서 제가 이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또 전직을 아마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제 면접 진행 중인 MBB라는 그런 그 굉장히 큰 컨설팅 펌에서 연락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제안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토시바 대기업 다닌 사람, 경력 3년차 깔리고 깔렸어요. 널렸어요. 근데 왜 저한테 연락이 오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나 혹은 이제 취업을 하시고 아니면 전직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한번 정말 얘기해보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커리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직을 막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전직이라는 거는 내 커리어와 경력을 이용을 해서 그 좀 더 높고 좋은 조건,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네거티브한 이유로 전직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고, 또 한 기업에서 예를 들면 1년 미만, 뭐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다니고 전직을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또 거기서 내 커리어를 형성을 하고 좋은 그 성과를 냈을 때 그 커리어는 굉장히 매력적인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인재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본 유학,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한 발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는 다른 선택,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 전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일본 유학이나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남겨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상 진진이었습니다. 또 봐요.